2015년 거제의 한 사립초등학교는 당시 6학년 담임이던 김영준 교사를 해임합니다. 전국 언론에서는 폭력교사 해임이라는 기사를 쏟아냅니다. 그 후 3년, 김영준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오늘 소수의견은 김영준 씨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6학년을 당시에 4년을 했었는데, 이제 일부 아이들이 좀 이 초임 동료 교사에게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욕설을 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울면서 찾아왔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오리걸음을 좀 시켰습니다, 애들에게. 오리걸음을 시키고, 엎드려 벼쳐를 시켰습니다. 예. 그건 제가 인정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해임이라는 통보를 받고는 정말 그냥 뻥 쪄버린 거죠. 그냥. 저도 한 3개월을 밖을 못 나갔어요. 다들 나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평생 달고 가잖아요. 달고 가지 않습니까? 내가 폭력교사라는 게. 지금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 반이 그 당시에 29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남아있는 아이들이 선생님은 잘못이 없다 해가지고 yes, no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인을 다 해가지고 흘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막 진짜 엉엉 울었습니다. 진짜 엉엉 울었습니다. 나머지 그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저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거든요. 서명도 받아주시고 탄원서도 많이 써주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미 그냥 뭔가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롭게 살자라는 게 제 신조였기 때문에 잘못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언을 좀 한 탓에 관리자의 마찰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던가, 학교에서 찍혀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나는 개인이고 거기는 기관이니까 개인이 기관을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그러더라고요. 지쳐서 포기하겠구나. 김영준 교사가 학생들을 체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행동에 비해서 해임 조치는 과한 것이라며 2년 동안 법정 싸움을 했고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직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또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2017년 9월에 복직과 동시에 직위 해제 통보를 받았고요. 또 재징계 절차를 거쳐서 정직 3개월을 받고 나서 다시 학교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과거에 김영준 교사는 과학 영재학급을 운영하면서 전국 단위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내고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담임도 아니고 과학 교과도 아닌 체육 전담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교직원 징계를 할 때는 그 교직원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또 표창 받은 거,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 이런 것들 또 반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과잉된 징계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와 재단 측에 전화를 했었는데 인터뷰 요청했는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네. 저는 인터뷰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선생님 여기 다시 돌아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자꾸 들썩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단 측하고 소통을 하면 될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기자가 더 잘하시죠. 부모님과 그 인터뷰 요청하신 거 안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요. 인터뷰를 안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우선은 인터뷰는 안 하신다고 하셨고요. 자, 사건 이후에 여전히 이제 학교와 조금 척을 진 채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아이들도 이 불편한 기류를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모습을 보는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떨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소문이라든 그 사건 있기 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이제 선생님께서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었는데 사립학교다 보니 약간 폐쇄적인 어떤 교자 선생님의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는 선생님, 생각이 다르신 선생님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그거를 못 받아들인다 해야 되나? 저도 조금 실망스럽더라고, 학교 측에 대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일단 그 선생님은 원래 하시던 그 자기 업무로 되돌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이들한테도 뭐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막상 이제 내일부터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발이 잘 안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되려 제가 이걸 이제 좀 재조사를 해달라.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거예요, 가해자가. 근데 아무도 그냥 지역교육청 가면 지역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핑계대고 도교육청에서는 우리는 공고안만 했을 뿐이고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다. 또 법인에서는 우리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그냥 다 서로 그냥 미루는 겁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아직까지 저에게 사과 한마디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기 전날 너무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심경이 복잡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감이 듭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이유를 좀 따져보자면 그 교직원에 대한 징계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학교 법인에 있습니다. 사학법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장하는 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교육부나 교육청은 징계 처분이나 징계 결과에 대한 재심의는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로 징계를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청의 징계는 권고안, 최종 결정은 학교나 재단에서 하는 것이죠. 대부분 교육당국은 징계를 내릴 때 중징계를 내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립학교나 재단은 제19 감사기로 경징계를 내리거나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반대로 징계를 과하게 줘도 강제할 근거가 없는 것도 이번처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지금 사립학교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사립학교 누구 겁니까? 예. 근원적인 질문이 오랜만에 필요한데. 들어보네요. 네. 제가 지금 김영준 교사가 몸담고 있는 거제의 모 학교의 2017년도 세입 예산 결산안을 한번 봤는데요. 네네. 이 학교가 2017년도에 쓴 재정이 총 42억 5천여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재정이 얼마쯤 될까요? 이것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몇 %쯤 될까요? 2, 3%? 2, 3%요? 실제 사학이 그렇게 적다고요? 정말로 네. 그 재단 적립금을 정말 조금 내거든요. 그런가요? 글쎄 10%? 10%는 될 거다. 네, 10에서 15% 정도는 네. 될 거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학부모 부담으로 조달한 것이 반이 넘습니다. 50.92% 정도 됐고요. 예. 그리고 교육비 특별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합쳐서 보니까 46.61%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학교의 그 법인 전입금과 자체 어떤 행정활동 수입 이런 것들 다 합쳤을 때 2.46%에 불과했습니다. 진짜네요. 예, 그래서 이게 소위 미국식 자본주의의 1원 1표에 따르자면 예. 네, 학교 재단은 별로 지분이 없고 학부모와 정부 지자체의 예산이 예.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것이고 이것은 마치 재벌이 굉장히 작은 지분으로 네네. 그 기업을 통제하는 것 같은 예, 그런 모습을 사립학교에서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맞춰도 굉장히 찝찝한 상황입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번 사건과는 조금은 결이 다르지만 일부 사학재단 법인의 폐쇄적인 분위기 관련해서 사실 이 사학의 비리랄까요? 예전부터 꾸준히 그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주로 내부 고발 관련된 일이었는데 최근에도 사례가 있었죠. 네, 한 대학의 얘기인데요. 교육부에 사학 비리를 제보하면 이 교육 공무원들이 비리 사학하고 결탁을 해서 제보자의 정보를 유출합니다. 이른바 교피아의 전형적인 형태라는데. 교피아. 예. 실제 이제 비리 사학이 학내 제보자를 손쉽게 색출해서 보복성 징계를 해온 거는 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게 공공에는 비밀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사학법 개정 논란이 이제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뭐 견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때 사립학교법 개정을 한 이제 10년도 더 된 일이 됐습니다만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이사 중에서 그렇게 많은 지분도 아니었잖아요. 3분의 1 정도를 개방형 이사로 선임하자고 했는 것을 또 후퇴시켜서 뭐 4분의 1이다 했다가 또 재개정했다가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이제는 뭐 그런 이사진에 네. 뭐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 참여까지도 교직원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또 모색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실제로 진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자치제 통해서 학교 운영 전반에 학생들 목소리를 싣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사학의 맨얼굴을 보면서 두 분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소수 의견으로 남겨주시죠. 사학비리를 교육부에 제보했더니 제보자 신원을 사학에 알려줬다고요? 이런 사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양심을 싹 갈아드셨습니까? 사학에 싹 비비면 떨어지는 게 많습니까? 더 이상 공직에 계시지 마시고 싹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그 약간 랩 같았어요, 그래도. 네, 라임이 살아있네요. 네, 라임이 아주 이거 살았어요. 하면서도 괜찮은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을 하시지 마시지. 우리가 이제 앞선 순서에서 얘기를 나눴듯이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의 서비스까지도 공공성 있도록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에서 사립학교는 과연 무엇을 선도하고 있습니까? 선도하고 있습니까? 5월 15일 스승의 날. 이날은 바로 세종대왕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한글을 창제한 결의 가장 큰 스승, 그의 참된 뜻을 기리자는 의미를 담은 건데요. 사제지간에 우리의 말과 글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학교폭력 절반이 이 언어폭력에서 시작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지만 번번이 그 경계를 넘곤 합니다. 사제지간을 돈독하게 만드는 말, 선물보다는 아름다운 덕담이 오고 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MBC 경남 소수 의견 다음 주에도 더 낮은 자세로 찾아오겠습니다.